부산 금정구 출신 김세현입니다. 차장님께 오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약사법 제34조 4항에 의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개인별 환자를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그리고 다수 환자를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에도 EAP, 유럽에서는 Compassionate Use, 또 호주는 SAS, 카나다는 SAP, 이런 제도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현황을 보면, 최근 3개년간을 보면요, 2016년도에 793건, 2017년도에 703건, 올해는 8월까지 487건, 그래서 계속 이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87건 중에서 대다수가 개인별 환자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 허가였습니다. 485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 승인 기간이 2.9일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원 서류 요건이 미비해서 7일을 넘긴 건이 13건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담관암 환자가 23일까지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걸로 나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호주, 카나다 등에서 개인별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응급 상황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는 24시간 내에 승인하도록 하고, 호주에서는 먼저 사용하고 나서 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FDA에서도요, EAP에서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신청으로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하고요, 치료 후에 서류 제출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대체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이내에 승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다른 일반 민원들의 처리 시한인 7일을 이렇게 그대로 수용해서 법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크게 봐서 동의하시죠? 예, 법정 기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네. 요청이 들어온 즉시 시약처에서는 24시간 안에 거의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24시간이라고 하시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평균 2.3이라고는 2.9이라고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24시간이 평균이 2.9인데 24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는 이 환자들 중에서 워낙 기존의 이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때로는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이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평균 2.9일을 기다리는 이런 제도 가지고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차장님도요. 작년에 한 7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네. 바로 즉시 처리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700건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승인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하면 민원은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7일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휴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완 때문에 이렇게 반려가 되어서 다시 미비점 보완해서 오는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 절차를 밟아서 통과한 경우도 이 7일이 공휴일을 뺐기 때문에 최장 12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설 연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겠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는 루테슘 경우에 2017년 1월에 해당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한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시장성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이 언론 기사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암덩어리 규제에 해외로 떠나는 말기암 환자들, 치료법이 있는데도 죽어가는 환자들, 국가의 직무유기다. 규제에 막힌 회귀병 치료,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과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해외에서 이미 승인되어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자국에서 임상시험 승인 전인 의약품이라도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사용을 승인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루테슘은 신약에 해당이 돼서 최소한의 안정성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환자한테 치료 투약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희귀필수약품 센터를 통해서 자가시험으로 들어와서 환자한테 투약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 이렇게 벌써 2년 뭐 거의 2년 전에 지금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약이 지금 국내에서 임상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자들이 이 치료약으로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조금 좀 너무 거리가 있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하고 미국 정도가 지금 주요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 경우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 FDA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또 우리가 제도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경직되고 좀 환자들의 실질적인 이런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게 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전체 위의 사항이라든지 위급 사항에서는 특별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 품목마다 환자들 요구에서 국내에서 아무 자료 없이 무조건 허가할 수 없는 방식이 좀 시간이 있어서 다 돼서 그런데 이렇게 타국에서 이미 승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려하는 것도 우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테슘은 참고로 국내에서도 우리 쪽에게 뭐 국내 개발하는 데서 일상으로 들어오면 쓸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상 들어온 것도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아무런 외국의 허가만 났다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희귀약품 센터를 통해서 우리 공급할 수 있는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세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치료법이 있는데도 규제나 시간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언론에 직무유기라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개선을 차제에 한번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